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경우의 수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경우의 수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조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구조예요, 구조. 결국에는. 근데 이 경우의 수가 결국에는 연장하자면 우리가 확률과도 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잘해야 확률도 여러분들 잘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경우의 수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조 파악인데, 그냥 이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중복하지 않고 빠지면 이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수를 끊는 경우에는 조건에 맞게 하는 데고, 그리고 이거 경우의 수는 순서상으로 나타내는 건데, 자, 이거는 글로 배우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내가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를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지금 구조 파악이에요, 경우의 수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항상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푸냐면요, 요거를 보면은 한 번에 볼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잘라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얘네들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자, 그러면 그냥 문제로 한번 접근을 해 볼게요. 자,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개념 관련해서는 선생님이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자, 흰 주사위 한 개와 그리고 검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흰 주사위 한 개와 검은 주사위 한 개. 근데 주사위 같은 경우는 눈이 1부터 6까지가 있죠. 나오는 눈의 합이 6입니다, 지금. 그러면 찾으세요, 지금. 자, 흰 주사위는 1, 2, 3, 4, 5, 6이 있죠, 주사위가. 그 다음에 검은 주사위도 눈이 지금 1, 2, 3, 4, 5, 6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자, 이해됐죠? 자, 근데 지금 눈의 합이 지금 6이래요. 자, 그러면 흰 주사위와 검은 주사위에서 어떤 구조가 되죠? 그렇죠. 흰 주사위의 그 주사위의 눈과 그리고 검은 주사위의 눈, 이렇게 우리가 순서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구조예요, 지금. 그러면 흰 주사위가 1이 나오면은 합이 지금 뭘 때 만드는 거야? 6을 만들어요, 6을. 그러면은 1, 5. 그다음에 또 뭐 있죠? 그렇죠. 2, 4. 6을 만들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3, 3, 그 다음에 4, 2, 그 다음에 5, 1.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구조에 맞게 만들어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합이 6인 경우는 몇 가지죠? 그렇죠. 5가지입니다. 5가지. 5가지가 나와요. 5가지. 자,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렇게 잘라서 여러분들 판단하세요. 자, 선생님이 경우의 수든 확률이든 이렇게 잘라서 각각에 대해서 판단하고 여러분들 구할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봅시다. 이번에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원래 같은 주사위든 상관없는데, 일단 서로 다른 주사위를 이제 동시에 던진 거예요, 지금. 그럼 1부터 6, 1부터 6까지 주사위의 눈이 이제 두 개가 생기겠죠, 일단.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은 나오는 눈의 차가 지금 4인 경우를 찾으래요, 지금. 그러니까 절대값이 이제 4라는 뜻이죠, 지금. 그러면 서로 다른 주사위이기 때문에, 자, 주사위 1과 그 다음에 주사위 2가 있다고 칩시다. 주사위 1에서 나올 수 있는 게 1, 2, 3, 4, 5, 6이 나오고요. 그 두 번째 주사위에서 1, 2, 3, 4, 5, 6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게 주사위 눈의 차입니다. 차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이것도 순서상으로 나타내야 되고 아니면 절대값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냥 순서상으로 갈게요. 자, 순서상은 주사위 1과 주사위 2 이렇게 순서상으로 가면, 자, 첫 번째 주사위가 1이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4차이가 나려면 두 번째 주사위는 5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주사위가 2가 나오면 4차이가 나려면 이거죠, 6이 나오죠. 3부터는 안 되죠. 주사위는 7이 없죠. 자, 그 다음에 또 하자면, 자, 이번에 주사위가 1이, 이거 순서만 바꿔주면 돼요. 5가 나오면 주사위가 2가 1이 나오면 되고요. 주사위 주사위 1이 6이 나오면, 그렇죠, 2가 나오면 되죠, 주사위 있는. 그러니까 얘를 지금 순서만 바꾼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전체 몇 가지? 그렇죠, 4가지가 나옵니다. 자,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자, 이런 문제 쉬운데 여러분들 글이 길어지면 잘라서 다 판단해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동전인데, 이건 한번 보세요. 표를 그린다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구조 파악.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
경우의 수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공식을 쓸 생각을 하지 마세요. 공식은 여러분들 구조 파악하고 그 구조 파악에서 식을 계산할 때 쓰는 거지, 처음부터 내가 공식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구조 파악부터 먼저 하세요. 구조 파악부터. 자, 그러면 얘 보세요. 지금 성철이는 자, 이렇게 뭐 6개씩 갖고 있는데요. 얘도 6개, 얘도 6개, 얘도 6개씩 각각 가지고 있다. 이 동전을 사용해서 이제 100원, 1000원이죠. 1000원 지불하는 방법을 찾으래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자, 500원이 제일 큰 금액이죠. 그러면 500원부터 일단 깔고 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순서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1000원을 만들어야 돼요. 1000원을. 누구를 이용해서? 500원, 100원, 그 다음에 그 50원을 이용해서.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500원의 개수와 그 다음에 100원의 개수와 그 다음에 50원의 개수를 이제 순서상으로 만들 수 있죠. 근데 지금 각각 6개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최대 뭐 0개부터 뭐 무조건 하나를 사용하는 말이 없죠. 0개부터 6개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 자, 500원 같은 경우 자, 뭐 최대 몇 개 이용할 수 1000원 만들 수 있죠. 얼마? 그렇죠. 200. 순서상 이렇게 나오죠. 500원을 2개 써버리면 1000원이 되고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게 이번에는 500원을 이제 한 개만 썼다고 칩시다. 500원 한 개 쓰면 얼마? 그죠? 100원하고 50원이 500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500원을 지금 하나 썼기 때문에. 그러면 100원이 쓸 수 있는 게 지금 5개 쓸 수 있죠. 그러면 얼마? 그렇죠. 100원, 500원 하나와 100원 5개를 썼기 때문에 결국에는 1000원이 되죠. 그리고 50원은 0개 쓰죠. 그리고 하나씩 줄 수 있죠. 그런데 500원을 지금 하나를 지금 고정을 시키면 이제 100원을 4개를 써버리면 이제 100원이 부족하죠. 100원을 누가 채워? 이제 50원. 이렇게 채울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500원 하나 그리고 100원 3개 써버리면 이번에는 50원을 몇 개 쓰자? 그렇죠. 50원을 지금 4개를 쓰면 1000원이 되겠죠.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500원을 하나 쓰고 그리고 이번에는 100원을 2개 써버리면 이제 50원 같은 경우는 6개를 쓸 수가 있죠. 자, 이해됐죠? 자, 이해됐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일단은, 요거, 더 이상은 이제 안 나오죠? 이제 만약 100원을 하나 써버리면은, 50원 이제 8개 써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얘는 최대 맥스 이제 6개밖에 못 쓰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안 나옵니다. 자,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500원 이제 하나도 안 썼다고 쳐봐요. 500원 하나 안 쓰면은, 자, 뭐가 문제가 되죠? 최대 이제 6개 쓰고 6개 쓰는데, 얘네들 합하면 얼마입니까? 100원 6개 쓰면 600원. 그 다음에 50원 6개 쓰면 이제 300원 밖에 안 되죠. 이거 합치면 900원 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얘는 안 됩니다. 가능한 경우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가지 경우밖에 안 나옵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자, 2가지. 자, 이거 자르고, 2가지 동전, 뭐, 한 개 이상 각각, 지금 2개와, 요거와, 2개와 지금 3개가 있죠. 근데 지금 동전 1개 이상을 사용하여서 지불할 수 있는 종류를 모두 구하래요. 그러니까 500원도 하나 써야 되고, 하나 이상 써야 되고, 100원도 지금 하나 이상 써야 됩니다. 그러면, 500원을 하나 쓰고 이제 100원을 하나 늘려볼게요. 자, 500원을 하나 썼을 때 그리고 100원을 하나 써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일단 이제 최소가 지금 600원은 나와요. 그런데 지금 500원을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뭐를 써죠? 이제 100원을 이제 3개까지 쓸 수 있으니까 100원을 더하면 이제 200원이죠. 2개를 쓰면 이제 7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500원에다가 또 100원을 이제 3개 써버려요. 3개 맥스 3개 쓸 수 있죠. 그러면 얼마가 되죠? 800원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600원, 700원, 800원 이 500원을 하나만 썼을 때 자,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500원을 2개 쓰면 500원을 2개 쓰면 일단 1000원이죠. 1000원을 고정시키고 100원의 숫자를 하나씩 늘립시다. 그러면 1100원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500원을 2개 쓰고 그 다음에 100원을 2개 쓰면 1200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500원을 2개 쓰고 그 다음에 100원을 3개 써버리면 1300원이 되죠. 이 이후에 나옵니까? 안 나오죠. 500원 같은 경우 2개 쓰라고 하고 100원은 이제 3개까지만 쓸 수 있으니까 전체 몇 가지입니까? 자, 전체 세면은 이제 6가지밖에 안 나와요, 지금. 자, 이해됐죠? 자, 이거는 단순히 여러분 셀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어떤 특이하게 쓰는 방법이 없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큰 숫자,
최대한 큰 숫자를 기준으로 금액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다음 문제 보면은, 자,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건데, 여기서 뭐 또는이라는 말이 있어요. 또는이라는 말은 여기 뭐 플러스로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A와 B의 구조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들 사이에 뭐 관계가 없으면 연결할 필요가 없고, 이 각각의 사건을 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와 얘의 사건을 따로 본 다음에 두 개를 뭐 더해준다는 뜻인데요. 물론 A 사건하고 B 사건이 중복되는 사건이 있었을 때는 이 중복되는 경우도 원래 빼줘야 돼요. 근데 아직 이렇게만 나왔는데 선생님이 이거 문제로 그냥 바로 접근을 해버릴게요. 자, 봅시다. 자, 서로 다른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수의 합이 뭐 4 또는 1, 뭐 가 되는 경우인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라고 했어요. 그럼 주사위 1과 그 다음에 주사위 2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사위 1하고 주사위 2에 대해서 각각의 눈이 나오겠죠. 1, 2, 3, 4, 5, 6. 그 다음 얘도 1, 2, 3, 4, 5, 6이라는 눈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얘 나오는 눈과 주사위 1에서 나오는 눈과 주사위 2에서 나오는 눈의 합이 4이면서 5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4이면서 5일 수는 없습니다. 뭐 4이거나 5일 수는 있는데 두 눈의 합이 4이면서 5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4일 때랑 5랑 이제 따로따로 생각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주사위 눈의 합이, 자, 5일 때, 자, 주사위 눈, 자, 주사위의 눈의 합이 얼마? 합 5, 4. 이것일 때는 어떻게 되죠? 자, 이것을 선생님 순서상으로 갈게요. 순서상 주사위 1과 주사위 2. 이렇게 순서상으로 가버려. 자, 주사위 눈의 합이 4일 때는 1, 3, 그 다음에 2, 2, 그 다음에 3, 1이죠. 그 이상 안 나오죠. 몇 가지? 그렇죠. 3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사위의 눈이 뭐? 주사위의 눈의 합이 뭐일 때? 그렇죠. 5일 때요. 5일 때. 자, 5일 때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1, 뭐? 4, 그 다음에 2, 3, 그 다음에 3, 2, 그 다음에 4, 1이죠. 더 안 나오죠. 4가지죠. 4가지. 그런데 주사위 눈의 합이 4일 때랑 주사위 눈의 5일 때 합이 때 요걸 구해보면 얘와 얘 지금 중복되는 경우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두 눈의 합은 뭐가 된다? 그렇죠. 7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경우의 수의 합이죠. 3과 4의 합이 7이 되겠죠. 자,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한번 넘어갈게요. 지금 1부터 뭐 카드가 있다. 자, 1부터 10위까지 적힌 숫자 카드가 있고, 저 한 장을 뽑을 때, 자, 소수 또는 4의 배수가 적힌, 자, 이것도 중복되는 경우가 없죠. 자, 소수이면서 4의 배수, 4의 배수면서 소수인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한 장을 뽑습니다. 자, 1부터 10위까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소수 누구 있죠? 소수. 한 장을 뽑으라고 했으니까 소수도 2, 3, 5, 7, 11.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5가지죠. 5가지.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4의 배수. 자, 4의 배수는, 자, 뭐가 되죠? 자, 4의 배수는 4, 8, 12죠. 몇 가지? 그렇죠. 3가지죠. 자, 중요한 거는 얘와 얘가 지금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하면 뭐가 되죠? 그렇죠. 8가지입니다. 8가지. 하나를 뽑았을 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해요, 지금. 얘가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냐, 없냐. 없죠. 당연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한번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아까 같은 경우는 사건은 A 사건하고 B 사건을 따로 봐야 됩니다. A 사건도 이제 완벽한 사건, A 사건도 완벽한 거, B 사건도 완벽한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A 사건하고 B 사건이 지금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합이 4이면서 5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지금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사건하고 B 사건이 있는데 A 사건하고 B 사건이 일어나면 이 사건하고 이 사건을 어떻게 연결시켜 줘야 돼요. 자, 이해됐죠? 자, A 사건하고 B 사건이 지금 일어나는데 동시에 일어나면 이 사건하고 연결시켜 줄 때는 곱하기를 이용합니다. 곱하기. 아까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A 사건하고 B 사건을 완벽한 사건으로 봐서 A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하고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에서 더해줬지만 이 경우 같은 경우는 A 사건하고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완벽한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이제 곱하기로 연결해 줄 수 있는데, 이 곱하기의 의미는 선생님 문제 풀면서 자연스럽게 이해를 시킬게요. 자, 보시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는 곱하고, 자, 동시에 일어나지 않은 경우는 더한다. 근데 이렇게 글만 적어 놓으면 여러분들 뭔 말인지는 아는데 뭔가 와닿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문제로 한번 바로 접근을 시킬게요. 자, 지금 보시면 자, A 지점에서 자, 어느 지점, C 지점까지 가는데, 자, B 지점 또는 그 다음에 D 지점을 거쳐야 되겠죠. 근데 그래서 A에서 C 지점에 가는 전체 경우를 구하래요, 지금. 그럼 첫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되죠? 자, A 거치고, B 거치고, 그 다음에 C 거치는 경우가 생기고요. 자, 두 번째는 뭐? A 거치고, D 거치고, C 거치는 경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어떤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냐면, A하고 B 사건을 또 기억을 하셔야 되고, B하고 C 사건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요 A, B 사건하고 B, C 사건을 두 개를 연결시킨 게 A에서 C로 가는 전체 완벽한 형태의 사건이죠. 그러기 이걸 동시에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지금. A 사건, A, B랑 그 다음에 B, C 두 개 연결시킨 이게 동시에 일어난 전체인 A에서 C로 가는 이 사건이 지금 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이 개념입니다, 지금. 그러면 자, A 사건에서 B 사건으로 가는 경우가 어떻게 되죠? A 사건에서 B 사건으로 가는 경우는 일단 A를 먼저 가보세요. 이렇게 간 상태에서 두 가지가 생기죠, 지금. 근데 여기 선생님 이렇게 가서 이제 두 가지가 생겼는데, 자, 이것만 있습니까? 아니죠. 얘가 지금 요렇게 가도 두 가지죠. 그리고 요렇게 가도 지금 두 가지가 생깁니다. 지금 마지막 이렇게 가도 두 가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에 대해서 몇 가지, 두 가지가 생기는데 이게 지금 몇 개 생깁니까? 똑같은 구조가. 그렇죠? 요렇게 갔을 때도 두 가지, 요 위로 갔을 때도 두 가지, 요 아래로 갔을 때도 두 가지. 여기다 곱하기 얼마? 그렇죠. 3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6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기억하기 쉽게 어떻게? 이게 세 가지가 되고, 그리고 이게 두 가지가 되면 요 두 개를 뭐 해도 곱해도 상관이 없다고 우리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 중간에 곱하기라는 것은 A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와 그 다음에 B가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경우의 수를 뭐 해주죠? 그렇죠. 곱해준 게 A, B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예요, 지금. 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 곱하기 의미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걸 이해했으면 자, 두 번째도 자,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A에서 D를 거쳐서 C를 가는 경우 어떻게 되죠? A에서 D를 가보세요. 그러면 하나에 대해서 몇 가지? 네 가지가 나오죠. 그러면 하나에 대해서 네 가지가 나오고, 요 두 번째로 갔을 때도 네 가지가 나오죠. 이거 곱하기 2. 그러니까 8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겹치는 경우가 없죠. 그러니까 6하고 8을 뭐 해주죠? 그렇죠. 더해준 4번이 되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요 A에서 D로 가는 경우 두 가지와 그 다음에 D에서 C로 가는 경우 몇 가지? 그렇지. 네 가지가 나오고 얘의 경우의 수와 얘의 경우의 수를 뭐 해주죠? 곱해주자는 의미예요. 아까 선생님이 강조한 이 의미와 똑같습니다. 지금 A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와 그 다음에 B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곱해준 게 A, B 전체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 수와 어떻다? 같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번하고 2번은 서로 연관성이 없죠.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는 같은데 이 사건이 완벽한 사건이기 때문에 둘을 뭐 해주죠?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나올 수 있는 각각의 경우의 수에서. 자, 이해됐죠? 자, 그러면 자, 저 마지막 문제 이걸 한번 봅시다. 자,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자, 똑같이 그냥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것은 지금 자, 같대요. 자, A에서 C 같은 이거 만들어야죠. 그러면 A에서 자, 첫 번째 A에서 뭐 그렇지, B 거치고 C를 거치는 경우와 그다음에 두 번째 A에서 뭐 바로 C로 가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러면 A에서 B, 그러니까 A에서 B로 나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A에서 B로 나오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가 지금 몇 가지가? 세 가지가 나오죠. 여기서 2 곱하기 3의 의미를 알겠죠. 그래서 이건 뭐다? 6가지가 나온다는 뜻이고요. A에서 C로 가는 경우는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거기 때문에 몇 가지? 그렇죠.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6가지랑 두 가지랑 합하면 전체 몇 가지가 되죠? 그렇죠. 8가지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선생님 다시 한번 강조하기, 곱한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아세요. 곱한다는 의미. 곱한다는 의미는 A 사건과 B 사건에 대해서 각각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경우의 수하고 여기서 나오는 경우의 수를 이제
엮은 사건이 전체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에서 나오는 사건의 수와 B에서 나오는 사건의 수를 곱한 게 A, B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전체의 사건 수와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이 여러분들 정확하게 잡혀야 뒤에 나오는 이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